네, 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1인칭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다른 건 아니고 바로 연어를 오랜만에 구워 볼 건데,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연어를 어떻게 구우면 맛있을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인칭 시점으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연어를 이렇게 세 필렛을 준비를 했고요. 가시는 전부 다 제거를 했고 비늘 역시 깨끗하게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구워 볼 건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즘에 멤버십 영상으로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내용이거나 혹은 기초적인 그런 조리 기술들을 상세하게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홀랜다이즈 소스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만들었던 홀랜다이즈 소스를 가볍게 데워서 곁들여서 먹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이크 형식의 두툼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생선 종류 중 하나고요. 그만큼 흔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연어를 구워서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사용할 팬은 드브이의 철팬이고요. 당연히 제가 시즈닝을 여러 번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열을 좀 미리 해두었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홀랜다이즈 소스인데, 어제 만들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지금 완전히 다 단단하게 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약불에서 천천히 데워서 연어와 함께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연어를 구우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어의 껍질이 바삭하게 구워져야겠죠. 아무래도 그런 걸 제일 원하시니까. 생선은 연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을 구울 때 내가 껍질을 조금 바삭하게 굽고 잘 그런 크리스피함을 살리고 싶으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이 소금과 그리고 껍질의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소금이 왜 필요하냐면은 적절한 양의 소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러스트를 형성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뿌린 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하고 소금 간을 조금 넉넉하게 해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껍질에 따로 칼집을 넣진 않는 편입니다. 요거는 슈퍼분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잘 넣고 식용유를 조금 둘러줄게요.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많아도 생선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이렇게 둘러주고 충분히 예열이 되도록 한 다음에 너무 강한 불에서 생선을 익힐 필요는 없어요. 특히 연어 같은 경우에도 껍질 부분에 기름이 꽤나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이 껍질에서 기름을 천천히 제거를 해줘야지 바삭하게 이제 우리가 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넣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한 10여 초 정도 이대로 그대로 두시면은 껍질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밴딩 되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가급적이면 좀 골고루 잘 면이 닿아서 골고루 조금 바삭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잘 눌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피는 기름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야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손으로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전부 마트에서 제가 구입을 한 연어 필렛들인데, 이게 필렛이 떠져 있는 걸 사왔는데 보니까 여기 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져 있죠. 이게 제가 필렛을 쓴 게 아니라 이 필렛이 떠져 있는 마트산 연어로 구입한 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나서는 항상 요 뱃살 부분을 조금 더 눌러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가장 많이 들뜨거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랑.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그대로 익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살 쪽에 이제 소금간 안 했으니까 살 쪽에도 소금간 좀 해줘야겠죠. 살 쪽에는 이제 후추간도 조금 해주겠습니다. 흑후추 말고 백후추, 하얀 후추를 쓰셔도 돼요. 생선은. 제가 이제 원래 같으면은 뭐 로즈마리나 허브를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침 저도 냉장고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마늘만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이렇게 해서 미리 옆에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생선이 안정화가 된 것 같으면은 불을 살짝 올려서 중불 정도로 맞추고 껍질이 이제 좀 바삭하게 구워질 수 있도록 그대로 천천히 이제 색을 내주겠습니다. 이제 껍질을 살려서 구울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껍질의 그런 바삭함을 살리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정말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껍질 쪽을 가열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껍질에 가까운 살 부분이 사실 많이 오버쿡이 되고는 해요. 그래서 마냥 높은 온도로 색을 내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속 구워지게 됩니다. 중간중간 색이 어떻게 변했나를 좀 봐야 되니까 집게를 꺼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색이 생각보다 잘 안 나죠. 왜냐면 요 색이 나는데 노릇하게 변하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립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못해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재본 적은 없지만 한 3, 4분 이상은 한쪽 면에서 이제 느긋하게 구워 주어야 할 거예요. 네, 중불 상태로 유지를 하고 이 상태로 굽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제가 넣을 버터랑 마늘을 미리 준비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홀랜다이 소스는 이제 레스팅 하는 동안 천천히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홀랜다이즈 소스나 이런 레시피 영상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약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께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은 영상 구성 자체가 일단은 편집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작업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 구간을 해 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세한 수치의 레시피 역시 제가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취미 요리를 하는 그런 레벨에서라도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둘러보셔도 될 것 같아요. 껍질이 이제 노릇노릇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철팬이다 보니까 마냥 중불로 하면 타갖고 제가 다시 약불로 내릴게요. 이대로 두면은 껍질 색이 골고루 나기 전에 껍질이 타버릴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두었다가 이제 마늘과 버터를 넣고 베이스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모든 생선이 그렇지만 연어 같은 경우 특히 너무 막 오래 하면은 퍽퍽하고 느끼하고 맛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잠깐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불에서 뺄게요. 불에서 떼고 이제 마늘 하나씩 넣고 버터를 넣겠습니다. 이 날이 더워갖고 제가 버터를 냉동실에 넣어놔갖고 지금 딱딱한데
차가운 버터를 넣어줄게요. 나온 버터는 냉동실에 다시 넣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버터를 잘 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뭘 할 거냐면은 껍질을 뒤집는 건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차가운 버터를 넣었기 때문에 팬의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거품을 충분히 내준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올라오는 거품을 생선 위에 이제 끼얹어 가면서 익혀줄게요. 마무리로 이렇게 기울임으로써 아래에서 올라오는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열은 조금 피하면서 생선 살 쪽은 또 위에 이제 얹어지는 뜨거운 버터 거품으로 조금 섬세하게 부드럽게 익힐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슐랭 레벨의 레스토랑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훨씬 더 공을 들여서 요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집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이상으로 공을 들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풍부한 버터 거품을 잘 끼얹어 주시고요.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껍질 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열을 먹였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제 아예 불을 끄고 뒤집어서 살짝 실링 해준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껍질을 보면 굉장히 노릇하게 잘 됐죠. 그래서 이 껍질 쪽에도 버터를 살짝 내서 버터의 향을 조금 먹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레스팅을 위해 팬에서 꺼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이제 홀랜다이즈 소스는 어떻게 데워야 되느냐면은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제대로 잘 만들었다면은 그냥 따뜻한 약불에 혹은 중탕으로 미지근하게 천천히 데워주면 되고요. 애초에 홀랜다이즈 소스 자체가 뜨겁게 서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데워주는 수준에서 끝내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보관을 했어도 딱히 뭐 분리가 됐다거나 그런 게 안 보이죠. 제대로 잘 만든 홀랜다이즈 소스는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이틀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데워서 쓸 수 있습니다. 데운다는 거는 뜨겁다 혹은 따뜻하다 레벨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까지만 데워주는 거예요. 애초에 홀랜다이즈 소스가 그 이상의 온도로 간다는 것 자체가 노른자가 오버쿡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혹시나 화면이 울렁거려서 조금 어지럼증이 느껴지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몸통에 고정해 놓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거품기로 막 젓거나 이러는 동작을 하면은 화면이 조금 좌우로 좀 격렬하게 흔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데워주면은 사실 됩니다. 더 이상 많이 데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부드러워진 게 눈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불 끄고 잘 휘저어서 저어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면 됐고 이제 생선은 레스팅 기다렸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하기 전에 제가 살짝 얼마나 껍질이 바삭하게 됐나 보면은 자, 들리시죠?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마 연어 커팅을 해보면은 딱 미디움 정도로 익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먹기 좋게 호불호 없이 먹기 좋은
익힘 정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접시를 좀 꺼내볼까요? 내가 플레이팅할 접시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플레이팅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접시에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랜다이즈 소스는 그냥 이렇게 한 켠에 두고요. 자, 이렇게 넣고 됩니다. 레스팅은 생선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식힐 필요는 없고 거의 한 5분 정도가 맥시멈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생선의 조리 자체가 10분 이상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넣고, 사실 또 제가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접시에 이렇게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썸네일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저는 또 썸네일을 좀 찍을까요? 렌즈가 홀랜다이즈까지 나오게 찍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또 타르트 타틴을 또 촬영 중이었어서 오븐에 또 지금 타르트 타틴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찍었으니까 한번 이제 잘라봐야겠죠? 아직 약간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배고픈 관계로 잘라볼게요. 그래도 딱 보시면은 이렇게 익고 있습니다. 홀랜다이즈를 듬뿍 찍어서 먹어보면 너무 맛있네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들부들 그 자체. 여기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손으로 돌려야겠다. 보이시죠? 딱히 온도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맛있네요.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앉아서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